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MBC, JTBC, CBS 등 언론사들은 나름 확보한 명태균 육성을 내보내면서 여권의 주장처럼 명태균의 허장성세가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김건희 육성 관련 보도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공천을 누가 받느냐를 두고 윤핵관이 미는 후보를 제치고 명태균이 김영선을 꽂는데 성공했을 당시 명태균에게 직접 전화해서 공천된 사실을 미리 알렸던 김건희의 육성입니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용도로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이 대목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 김건희 육성이 확보되면 공천 개입을 입증할 스모킹건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MBC는 뉴스토마토 보도상 이 씨라고 알려졌던 김영선의 전 회계 담당자 강 씨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오빠라는 단어는 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혹시 그니까 김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고 회의할 때마다 명태균이 저걸 틀었으니까 함께 있었던 강 씨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자, 저걸 들었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도 들었다며 증언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한편 오늘 CBS 한판 승부에서도 새롭게 확보한 명태균의 육성을 보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공무원들 앞에서 그 녹음을 들어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러면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나는 여사가 대통령한테 오빠라는 거는 처음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녹음한 걸 갖다 내든지. 그리고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런 녹음 자체가 없어요. 저한테는. 오빠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어제 방송된 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명태균의 말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잘 될 거예요. 그 녹취는 뭐예요? 내가 얘기할게요.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야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오빠한테 전화 왔죠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할 수도 있죠.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라는 게 없어요. 오빠가 없었어. 오빠라는 얘기를 아예 한 적이 없다. 아니 녹음에 네.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가 없다니까요. 다른 말로 해서 전화 왔어요는 모르겠어요. 예. 내가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자체가 없어요. 내가 그 녹취 아무리 변조해도 누가 했는지 다 금방 찾아내거든요. 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했다. 예. 그리고는 공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이? 그 김진우가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김진우가 오빠인데.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오빠는 여기서 윤석열을 윤석열이 어찌 남편이지 어떻게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나 보죠. 김진우하고도 알고 지내셨어요? 몰라요 나는 잘. 이름이 김진우한테 지나가면서 이런데 나는 가면서 나는 그 자, 명태균은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면서도 다른 말로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친오빠 그 이름을 대면서 횡설수설합니다. 따라서 명태균의 말을 종합하면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여기서 오빠는 아니고 윤석열의 다른 호칭이었고 나머지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육성은 실제 존재한다고 말한 겁니다. 돌아보면 CBS에서도 오빠라는 것 자체가 없다, 오빠가 없다라고 말하지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땡땡한테 전화 왔죠?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자신의 목숨줄이니까 명태균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이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용산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석하네요. 자, 명태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기에 알맞는 윤석열의 호칭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보한테 전화 왔죠?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CBS 방송에 출연한 김웅 국힘 전 의원은 이 명태균의 육성을 다 듣고 나서 진솔한 얘기와 함께 명태균 관련 제보를 폭로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명태균 씨는 허위사실이나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분이죠. 자,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명태균 씨도 그러고 자기는 별거 아니고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별게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 부부,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영선 의원, 홍준표 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가깝고 또 이런 중요한 정치적인 순간에서 늘 매개체가 돼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본인 말 맞다나 나는 한 게 없다, 별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또 하나 또 받은 제보가 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했었을 때 한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서 토론회를 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줬고 그래서 5%를 넘겼다. 그래서 토론을 참가하게 시켜줬고 그 대가로 그 여론조사 기관과 주소가 같은 곳으로 뭐 상당한 금액의 돈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제보에서 그 명태균 씨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예. 명태균 씨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보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보낸 건지 어쩐 건지 몰라서 제가 방송에서 이거를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최근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무슨 파일 하나가 왔어요.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저한테 방송에서 억울하다는 점을 좀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좀 비판하신 적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 대표하고 PNR. 예. 예, 그리고 명태균 씨로 추정되시는 분이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취를 해서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분 제가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가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온 것이라서. 근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제 전체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여론조사를 몰라서 그렇지 여론조사 자체는 이게 왜곡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다소 이상하게 나오는 건 있지만 이것은 그냥 하우스 이펙트일 뿐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아마 우리 명태균 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본인이 한 이야기들 그 녹취 내용 중에 봤었을 때 제가 딱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서명원 대표가 제일 좋았던 게 단 한 개라도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이래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응해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들은 다 뭐 신문사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명태균 씨가 나와서 나는 내가 서명원 대표가 좋았던 게 내가 이런 걸 의뢰를 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도 안 들어줬어. 난 그래서 좋아서 계속 당신한테 의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대화 자체에서 본인이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나는 여론조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앞뒤말이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하우스 이펙트가 발생했다. 근데 그건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잘못된 게 나왔는데 잘못된 게 나온 이유가 뭐야?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동어반복을 한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뭐 다 이게 제보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이 난리치고 있습니다만은 몇몇 언론은 아예 입번 끝도 안 하고 있어요. 다 관련이 있어요. 입번 끝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기자들이 전부 다 자료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킬되고 있거든요. 기사가. 예.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요인들이 개입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뜻이 왜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밝혀진 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간에 이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를 뽑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야,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윤건희,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등 정치인들이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 명태균의 여론 조작 능력이 없었다면 왜 그를 찾았겠느냐. 칠불사에 오라고 하면 오고 중요한 자리마다 동석하고 오늘 또 윤석열과 이준석의 치맥 회동을 명태균이 또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이제 그만 이실직고 해라.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간 사람이 명태균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써서 5% 넘겨 토론에 나갔다.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이 넘어갔단다. 그리고 명태균과 함께했던 PNL의 서명원 대표가 하우스 이펙트 얘기하는데 PNL한테 전화 오면 아 여기 보수구나. 아 여기는 진보구나. 이런 존재감도 없는데 무슨 하우스 이펙트냐. 그리고 이 서명원 대표의 말을 빌려서 여론 조작이 아니라고 말하는 명태균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기자들이 관련 취재를 해도 데스크에서 다 킬 시킨단다. 이게 다 여론 조작 회사와 언론이 한통속이었기 때문이다. 다들 이제 그만 좀 거짓말 치자. 개소리 좀 그만하고 솔직하자. 민의를 왜곡한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느냐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김웅 전 의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2016년도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습니다. 하태경이 딱 저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